국방부 장관이라면 우리 군을 대표하는 자리죠. 그만큼 군의 신뢰를 받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 복무 기록을 둘러싸고 탈영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탈영병 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 장관이 계속 국방장관을 하느니 차라리 미국의 교포 가수 유승준을 데려와 국방장관 시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방부 장관을 계속 감싸는 것은 결국 정부 스스로 의혹의 책임을 떠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은 행정 오류라고 발뺌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인 병적 기록표는 숨기고 있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입니다. 이거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지금 숨기는 자가 누굽니까? 안규백 장관, 탈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안규백 장관의 1985년도 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효섭 위원님, 지금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착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고발하신 분은 소령은 무단 탈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이번 사건을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한번 경위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규백 법무부 장관 사실 민간 출신으로는 첫 문민 출신 장관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서 지금 임명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규백 장관의 군 탈영 의혹, 군 복무와 관련된 의혹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안규백 장관은 군대 복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긴 했지만 그 방식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전에 단기 사병이다 이렇게 불렸고 그 전에는 이제 방위다 이렇게 불렸는데 바로 방위로 입대를 한 겁니다. 1983년 11월 5일에 입대를 해서 이 전북 지역에 있는 3호사단 이하 고창대대 대산면 중대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14개월의 복무 기한이었습니다. 방위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정상적이라면 85년 1월 4일에 소집 해제가 돼서 이제 제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기록상으로 8개월 뒤인 1985년 8월 31일에 소집 해제가 된 겁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군대에 물론 자진해서 더 있을 수는 있지만 누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8개월을 더 있다 하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전제 아래서 야당이 당시 혹시 안 후보자가 탈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 복무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지만 당시에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그거는 병역 기록이 병무 행정에 자신은 피해자다. 당시에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서 당시에 해명을 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당시에 군 관계자들한테 그 식사를 제공한 거 이런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소집 해제가 1차 되고 난 다음에 학교에 이제 다시 복학해서 학교에 다녔는데 그 기간까지 합쳐가지고 그게 22개월이 된 거다. 자기는 절대로 탈영이나 이런 불법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청렴 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라는 그 시민단체의 김영수 센터장, 그러니까 해사 45기 예비역 소령입니다. 이분이 지난달 29일 날 자기 페이스북에 안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에 30일 날 구금을 당했고 군무 이탈, 그러니까 탈영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지난 6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갖고서 결국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체포가 돼서 30일간 구금이 됐고 군무 이탈 그리고 구금 기간까지 합쳐서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에 85년 8월에 소집 해제가 된 거다. 이렇게 폭로성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오늘 16일에 지금 이 김 센터장은 1차 소환 조사를 해서 정식으로 수사에 나서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사건이 좀 복잡한 듯도 하지만 또 간단하기도 합니다. 안규백 장관은 지금 이 모든 게 행정착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발인인 김영수 소장은 의혹이 아니라 이거는 탈영이 맞다. 이렇게 상당히 자신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국방부 대변인의 반박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규백 장관은 1984년경 육군 제35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 중 위법적인 방법으로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서 약 7개월간 무단 군무 이탈, 7개월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 불법적인 장기간의 탈영이 있었다. 헌병대에 제보가 됐고 헌병대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잡혀서 구금이 30일간 됐고 그래서
군무 이탈 기간 약 7개월에서 총 8개월을 추가 복무하고 1985년 소집된 지 22개월이 지난 8월 31일 날 소집 해제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병적 자료를 공개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공개를 하시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해명하셔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그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년 전 제기됐던 그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김영수 소장은 타령이 맞다고 상당히 자신하고 있는데, 자, 서영호 소장님, 저 김영수 소장이 앞서서 공익 제보로 훈장까지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주장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장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예. 내용도 상세해서 아마 그냥 무시하게 없었던 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좀 고민이 좀 되는 것은 안규백 장관은 현재 이 문제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14개월의 복무관을 끝나고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야, 너 14개월 하는 동안 3일간 조사받느라고 그 근무가 빠졌어. 들어와서 3일 다 근무해. 그래서 3일간 더 근무했더니 학교 다닌 거 기간까지 포함해서 병적 기록이 22개월로 됐다라는 게 안규백 장관의 변이기 때문에 예. 좀 안규백 장관 변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3일간 착오가 있어서 다시 들어와서 하는 건 가능해도 7개월 더 살라. 누가 군대를 7개월 더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안규백 장관 얘기도 설득력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저 김영수 소장의 얘기가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는 군내에서의 제보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필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이 안규백 장관이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그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도 군 안팎에서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규백 장관에서 반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정치적 의도도 있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사실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관학교 문제는 조금 이따 짚어보도록 할 텐데, 김광산 변호사님, 변호사시니까요, 누구의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이제 속기 자료를 보면 다 이것이 해명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속기 자료가 보고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그 당시에 명확하게 해명을 못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김영수 소장의 어떤 지적하는 걸 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네. 7개월간 탈영을 했었고 헌병대에서 결국 체포조 해가지고 체포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 기간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규백 장관은 뭐 어머니가 뭐 점심을 뭐 대접을 했는데 접대를 했는데 그게 문제갖고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뭐 나중에 뭐 학교 다닐 때 뭐 방학을 이용해서 3일간 복무를 더 했는데 3일간 복무할 마지막 기점으로 착오에 의해서 기재가 된 것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국방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학 다닐 때 3일간을 와서 복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맞는 것인지. 그런데 이거 자체가 뭐 안규백 장관의 말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예.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병적기록표 보면 다 해명될 일이거든요. 그럼 병적기록표 자체는 안규백 장관에게 굉장히 유리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거 사실은 공개해버리면 안규백 장관이 이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 공개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해명을 하니까 그럼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병적 기록이랄지 다른 증거를 내봐라. 근데 그걸 내지 않고 계속 청문회 때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계속 있는 거죠. 제가 잠깐 이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빈락 국방부 대변인이 인사청문회의 속기록 자료를 보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2025년 7월에 당시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병적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 안규백 장관이 그 당시에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그래서 당시에 이 병적 기록 자료 제출 문제를 가지고서 청문회 자체가 파행이 됐으니까 정식으로 마감도 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 자체도 채택이 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청문회 자체도 파행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안규백 당시의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걸 강행을 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적어도 국방부 대변인이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 보시라. 그러면 거기
거기에 다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는 저는 안 될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안규백 장관이 당시에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걸 본인의 입을 통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 영창을 갔다 온 이런 기록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제보가 꽤 있단 말이지요. 그 어머님께서도 군인들한테 점심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왜 점심을 제공했냐? 이것을 서너 차례 제가 불러가서 그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근무 기록에 지금 안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병적 기록에 분명히 기재가 돼 있을 텐데 이걸 보여주면 될 텐데 김지호 대변인님 왜 이 병적 기록은 내놓지 못하는 걸까요? 일단은 병적 기록 자체가 개인의 개인 정보기 때문에 예.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저걸 밝힐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65조의 천문학적인 예산 배정을 받고 있고 또 저희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로서 의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야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현직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는 의혹 자기 자체가 예. 굉장히 모욕적이고 어떤 군 관련 신뢰를 깨트리는 그런 의혹 제기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개인 정보일 수 있지만 5선 국회의원이고 국방부 장관이라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 국방부에서도 과거 인사청문회 때 했던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답변할 게 아니라 예. 현재 국방부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떳떳하게 밝혀야지 과거 인사청문회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 병역 자료를 갖다가 당시에 이제 개인 자료다, 그 다음에 뭐 그 신상 보안 자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방부가 공개를 안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전에 이제 국정감사나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사청문회 때 이런 비밀 자료, 보안 자료 같은 경우는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열람만 하자. 어쨌든 네. 거기에 문제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충분한 해명이 다 된다면 그러면은 열람만 하고 절대로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밖으로 공개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신사협정을 맺고서 보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도대체 왜 그렇다면 그렇게 떳떳하면 그냥 열람해가지고 다 의혹 해소되고 그렇게 야당의 어떤 의혹을 풀어준 다음에 역시 안규백 장관도 떳떳하게 자기의 행정을 보면 되는데 왜 그 당시에 열람조차도 허락을 하지 않았을까? 예. 아니면 그 열람하는 문제 자체가 논의가 되지 않았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 궁금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최소한 열람하는 방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그 부분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저 반론을 하고 좀 보충을 하자면 병적 기록부는 지금 현재 안규백 장관이 단기사병, 즉 방위병 복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위병 복무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가족사에 대해서 문제인지.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두 번째는 굳이 병적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이 탈영 의혹의 이슈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네? 그런 정치적인 판단 때문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적으로 확인해보자고 하는 거는 이미 고발인이 경찰에 고발을 해서 고발인 조사가 이미 16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 이후에는 안규백 장관이 고발을 대우 조사에 임할 때 아마 그 자료가 수사당국에 의해서는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지 않아도 저는 비공개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교롭게도 저도 전북 출신이고요. 네. 이 시기에 저도 방위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군산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고창이신데 저희 때는 사실 병역 자원이 넘쳐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안선 방위라든지 향토사단에서 근무하는 현지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비록 이제 체력이나 이런 체력 검정에서는 현역병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 현지 수요가 있을 때는 방위병으로 근무를 시킨 사례가 제 주변에 제 친구들 가운데도 꽤 있었거든요. 저도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양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도 어떤 개인사나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의 병역 자원의 어떤 수요나 공급 이런 문제 때문에 현역이었어도 방위로 근무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해서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병적 기록을 좀 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병대 수사과 군무 이탈 체포조 이 DP 출신인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헌병대 수사과에서 근무해봤었던 사람으로서 일단 안규백 장관이 경적 기록, 그 해당 부대에서 인사 기록 등을 분명히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가장 깔끔한 방법은 병적 기록을 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병적 기록 떼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제3자 뗄 수는 없죠. 그런데 본인이 본인의 병적 기록을 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병적 기록을 떼고 예를 들어서 아까 서영호 전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질병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병적 기록과 관련된 해당 부분만 공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병적 기록을 떼지 않고 그냥 말로만 계속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어줄 수 있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냐면 일단 뭐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 하는 것 자체에 뭐 부정적일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까지 어떤 국방부의 어떤 부패랄지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데서는 뭐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국방부 장관을 하려면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죠. 어떻게 단기병 출신이 짧게 군인을 갔다 온 사람이 육해공군 전부 다 지휘할 수 있느냐. 그때도 약간의 비판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다 이제 탈영병 논란까지 있고 그러다가 본인이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3군을 통합하겠다. 그래서 국방부 뭐 다시 뭐 교육기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실제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과 그런 걸 안 갖춘 사람이 어떻게 국방을 개혁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본물 터지듯이 본인의 이전의 행적의 어떤 이상한 부분, 그다음에 현재의 어떤 개혁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혼합해가지고 예. 국방부 장관에 대한 어떤 과거의 사례랄지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안규백 장관이 병적 기록을 떼도 좋겠고요. 서영호 사장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장관이 거리낄 게 없다면 지금 고발한 이 김영수 소장을 또 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은 또 전혀 없더라고요.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병역 탈영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이게 커질 거기 때문에 네. 무시 전략을 하는 것 같고 아마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비공개로 제출할 것 같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총리 임명 이후에 개각 수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것과 고려해서 본인의 그 앞으로 향후 대응 전략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윤섭 위원님, 네. 지금 이게 임명이 된 지 1년 지나서 또다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왜 이 시점에 이게 다시 논란이 되는 겁니까? 사관학교 통합 문제랑 또 연결이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솔직히 김영수 센터장의 지금 기자회견 이게 결정적인 지금 계기가 돼서 다시 발화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결국 1년 동안 이 부분이 어떻든지 간에 잠재워져 있었는데 왜 이 시점에 이게 불거졌느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안규백 장관이 거의 일방적으로 그거를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안 장관은 이제 자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공약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도 안 장관이 총대를 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뭐 여러분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뭐 육군이 가장 중요한 타겟이다 이런 지적이 있지만 지금 육사 출신뿐만이 아니고 예. 공사, 해사 출신들까지도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 군의 반대가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부에서 누군가 이걸 흘렸나 이런 오해를 예. 살기에 십상인 상황이 되긴 했지만 저희가 쉽사리 이걸 또 그게 맞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정황 증거가 지금 하나도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설사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군을 관할하는 국방부 장관의 탈영 논란, 탈영 후 이것 자체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해명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음모론적인 그런 시각과 상관없이 이 사안 자체는 수사를 하든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든 국회에서 다루든 뭔가 분명하게 해명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이런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또 다른 논란도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안규백 국방장관의 경례 모습이 어색하다는 건데요. 직접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2026년 전반 국기에 대하여 경례!
네, 지금부터 2025년 후반기 국기에 대하여 경례! 경례! 네, 김지호 대변인님 지금 경례를 하는데 가슴으로 갔다가 머리로 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군 생활을 40년 전에 했고 또 네.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행사에 의전을 하면은 또 거수 경례보다는 가슴에 손을 얹는 경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좀 지적하는 것은 좀 무리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번 논란 관련해서 안규백 장관이 굉장히 많은 군 개혁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병적 기록부 공개가 아니더라도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면 된다. 그리고 예. 수사기관도 하루빨리 수사를 해서 내용 진위 여부를 그냥 하루라도 속히 확인해 주면 금방 끝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